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체육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어제자 기준 예산액 대비 41.43% 집행하였습니다.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어제자 기준 목표액 대비 79.98%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호조금 지급 및 정상 내역부터 19번 민원 처리 현황 까지 페이지 1에서 41페이지까지는 보고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유치 계획입니다. 2024년 체육대회 개최 실적은 국제대회 1건, 전국대회 21건, 도대회 10건, 시단위 대회 7건 등 39개 대회의 예산액은 39억 4,57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43개 대회 35억 3,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1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대회 목록은 자료의 대회 일정과 참가 규모, 대회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은 69개 팀에 2,247명이며 연 인원 계산하면 24,045명입니다. 이 팀들 중에 3년 이내 재방문 실적도 6개 종목에 35개 팀 86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전지훈련팀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지 무료 입장 지원과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지원, 훈련용품, 음료, 간식 등을 지원하였고 원당 수영장이나 강원대학교 체력단련장, 운동장, 체육관 등 훈련시설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력백, 삼척체력인정센터 컨디셔닝 프로그램 등 의무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 전지훈련팀 유치로 약 21억여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 번째, 삼척복합체육공원 운영 현황 및 시설별 개선 사항입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체육관과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드론 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 현황을 보면 사용 인원 84,427명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1억 3,739만 3천 원입니다. 하단부의 2024년 복합체육공원 시설별 개선 사항입니다. 총 34건의 6억 6,534만 3천 원의 유지보수 시설 개선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삼척어울림프라자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어울림프라자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21일 공사 준공하였고 2024년 2월 19일에 삼척시 가족센터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서 2024년 2월 5일부터 금년 4월 3일까지 1년 2개월간 동시설에 입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센터는 체육계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동산 26-2번지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축구장 1면과 파크골프장 9홀이 조성 중에 있으며 총 면적은 88,37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공정률 90%로 6월에 준공을 하여 7월에 파크골프장도 개장 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여섯 번째 삼척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삼척 시민체육관 1층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총원은 19명입니다. 회장, 사무국장, 부장 3명, 대리 1명, 주임 4명, 생활체육 지도자 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출전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강원도 종합대회로 강원 도민체전 출전 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지원에 68개 대회를 출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회 인건비 상세 지급 내역입니다.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5급 기준, 부장은 6급 기준, 직원들은 7급, 8급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7번째 삼척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2024년에 8건에 7천만 원, 대출전 및 지원은 2024년에 38건에 1억 1,3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 내역과 대출전 지원, 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부침 1, 2, 3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여덟 번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용권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관내 거주 5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1인 월 10만 5천 원, 연 12개월 이내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5세에서 69세까지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 월 11만 원, 연 12개월 이내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1,056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4월 기준 355명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581명 5,900만 원 예산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08명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핸드볼, 육상, 궁도 3개 팀이며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핸드볼팀은 2025 신인 드래프트의 3명, FA 선수 3명 등 영입을 하여 팀을 재정비하였고 신한 솔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정규 리그에서 2위, 포스트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핸드볼 팀 감독 이계천 감독은 작년 11월부터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발되어 향후 작년 11월부터 2년간 국가대표 감독으로 겸직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팀은 우수선수 1명을 영입하였고 2025 대구 마라톤 대회 하프 1위, 경기 수원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2위, 3위, 4위, 단체 1위, 동아 국제 마라톤 대회 하프 1위,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2위, 하프 1위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궁도팀은 금년 1월 1일자로 선수 전원 재구성하였습니다. 제58회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 대회 시도대항전에서 단체전으로 출전하여 1위, 개인전 3위를 하는 등 각 개인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출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출전 결과 핸드볼은 여자부 우승, 육상은 1500, 500 만미터에서 1위, 400m 계주 2위, 10km 로드에서 1위, 2위, 3위, 남자 3위를 하였습니다. 궁도팀은 단체전, 개인전 모두 우승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우리시 체육시설 현황은 종합운동장 2개소와 체육관 3개소, 축구장 4개소 6면, 테니스장 4개소, 16코트, 국궁장 2개소 등이 있습니다. 8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11번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파크골프장은 미로 파크골프장 18홀 규모 2024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도계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이며 7월 1일 개장식 진행 예정입니다. 원덕 파크골프장은 9홀 규모이며 7월 중에 개장 계획입니다. 미로 파크골프장 9홀은 6월부터 보수공사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교동생활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7월에 개장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로 학원홀이 420번지 1호의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36홀은 현재 일정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체육회 그 보조 사업 중에서 네.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 제78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 결산서 보셨어요? 예, 결산서 봤습니다. 보조금 나갈 때 2억 8천 나갔죠? 예. 정산은 여기 있으니까 금액이 2억 7,985만 8천 원 썼네요. 네. 보조금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죠? 삼척시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돼서 체육회로 교부가 됐고 일부는 대한체육회로 재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처음에는 2억 8천이 전부 다 대한 그 탁구협회로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 그죠? 예, 그런 당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죠? 예, 그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예, 예. 내가 결산서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니까 체육과장님이 체육과에서 뭐 담당자들 보고 내가 탓하는 건 아니니까 아는 대로만 답해 주셔야 돼요. 당초에 삼척시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서 오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 보내는 게 2억 5천이고 3천만 원은 유치 신청비란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에다가. 근데 유치 신청비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유치 신청비가 안 받아 이제 대한탁구협회에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건 아마 그 별도의 그 용도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 그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청 정리된 게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24년 7월 4일 날 신청서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는 2억 8천에 유치 신청비 3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억 8천이 전부 다 대한탁구협회로 가야 되는데 대한탁구협회는 2억 5천이 갔어요. 네. 그럼 3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돼. 그죠? 맞잖아요. 아니 수치상으로 뭔 말 하려는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수치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돈을 당초에 삼척시 체육회가 신청한 돈이 3천만 원이 대한탁구협회로 안 올라갔으면은 그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안 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삼척시장한테 체육회장이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승인 절차가 있었어요. 모든 거는 교부 신청 그 대한탁구협회 대유치 신청 보다가
예. 모든 그 최종 결정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들어오고 그 교부금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를 해야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 우리 예산을 어떤 항목에다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집행을 하라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부 결정은 2억 8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교부 결정을 할 때 예. 2억 5천과 3천만 원을 한 거예요. 예. 그죠? 삼척 시장이 예, 예. 교부 결정을 해줄 때 네네.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은 상식적인 게 아니고 원칙상 원래대로 그대로 해야지. 3천만 원이 체육회에 남았단 말이에요. 2억 5천이 대한체육회로 갔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쨌든 남은 거잖아요. 남았잖아. 근데 그거를 남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2억 삼척시 체육회에서 삼척시장한테 2억 8천의 교부 신청을 했어요. 7월 4일 날. 그러면은 교부 결정을 2억 8천을 해서 내려보내. 2억 5천은 종합탁구선수권 대회 비용이고 3천만 원은 여기서 올라온 신청한 그대로 교부 결정을 토시도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유치 신청비 3천만 원, 유치 신청금 3천만 원 있어요. 그 유치 신청금 안 보냈어. 안 보냈다니까. 정상서 못 보셨어요? 네, 자료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정상서를 못 봤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은 그 3천만 원을 체육회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총 예산은 2억 8천이 맞는데 예. 그 중에서 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2억 5천이 대한탁구협회에 갖고 3천만 원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그 전체 총 예산 2억 8천 중에는 그 대한탁구협회에서 전체를 다 집행하기로 했지만 그 일부 부분을 체육회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항목별로 다 있잖아요. 여기에 항목별로 23년도 이 서류를 내가 왜 얘기를 하나? 작년도 서류를 얘기했는데 23년 서류에부터 시작이 된다 프레이가. 응? 유치 신청서를 낼 때부터 이게 이 금액이에요. 그럼 교부 신청을 했어. 그럼 교부 결정을 삼척시 체육회에다가 교부 결정서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쓴다. 내려보내주잖아, 그죠? 예. 그 대한탁구협회에 내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치 신청비가 뭐냐 하면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있어요. 알고 있나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장 할 때 잘못된 게 있었다 해가지고 사과한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24년도에 내가 작년 초에 유치 신청하는 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대한탁구협회 규정도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네. 그게 어떻게 유치 신청비를 받느냐?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실명을 대면 안 되지만은, 그 당시 그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라는 분이 이 돈을 조금씩 받았던 거예요. 그 양반도 사과를 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돈이 못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런 돈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삼척시 체육회가 먼저 보면 임자냐 이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체육과에서 난 최소한 이게 쓰지 말아야 될 돈이지만은
최소한 삼척시 체육회장이 삼척시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해달라 이런 절차라도 거칠 줄 알았는데 없어요. 2,900 얼마죠? 2,985만 8천 원을 그냥 체육회가 써버리는 거예요. 의회도 무시한 거예요. 이건 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용이면은 전용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삼척시장이 전용을 할 때는 의회에다 묻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법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나 보조금에는 전용이란 제도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감사본부실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셔야 돼요. 이건 대단히 돈을 누가 허투루 쓰고 잘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차가 전부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행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법이 필요가 없고 돈이 남았는데 3천만 원. 그럼 우리 좀 쓸게. 과장님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네. 대해서는 그 전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요. 네네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럼 공문이 안 왔다 간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시고요.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또 작년 9월달에 우리 2회 추경할 때 예, 24년도 2회 추경할 때 탁구대 구입한다는 예산이 세울 때그 본의원도 좀 이걸 예산 세우는 걸 반대하지는 않고 이걸 사가지고 누굴 주면은 선거법의 위험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죠.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탁구대를 샀는데 4,170만 원 가지고 지금 탁구대가 어디 있죠? 삼척 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어요. 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제2의 청정수소도시배 삼척 오픈 탁구대회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대회를 하면은 탁구대회 어디 걸 써야 돼요? 탁구대회 한다는데 삼척시가 돈을 4천만 원 들여놔가지고 탁구대를 사놨는데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은 똑같아요. 탁구협회에서 삼척시 체육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체육회가 다 체육회 명의로 우리한테 들어오잖아, 그죠? 삼척시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 예, 그죠? 대회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보조금 들어오니까 이제 아마 이걸 잡아내고 싶지는 뭐 그렇게는 안 했다고 봐요.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5천만 원을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금 신청서에 삼척시 체육회에서 탁구대 임대료를 세운단 말이에요. 23년도에도 나갔어요. 그때는 탁구대가 없어요. 4,100만 원치 사는 게. 그러니까 남의 거를 빌려서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9월 달에 탁구대를 우리가 돈 4,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탁구대를 샀단 말이에요. 이해 추경할 때 제가 야 이걸 탁구대를 사느냐 사가지고 어디다 뭐 삼려거나 어디를 주면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탁구대회를 하는데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탁구대회 임대료를 했었어요.
그 돈이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450만 원은 순수하게 절감할 수 있는 돈이죠. 여기 탁구대가 있으니까. 여기 20개를 샀어요. 20개. 빌리는 것도 20개 빌려요. 그건 이제 와서 뭐 버스 지나갔는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 절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주의로. 이건 명백하게 체육과 공무원들의 실수예요. 미쓰고. 인정하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 그 상황이 그 기존에 그 구입한 탁구대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조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내용을 더 좀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응? 이 자리에서 체육과장님이 사과를 해야 돼. 그 잘못 저희들이 서류를 제대로 못 받는지 엄격히 따지면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연필로 체크 정도는 해보잖아, 그죠? 네. 예. 그거는 그 그래, 각각 항목별로 앞으로는 그죠? 그렇게 한번 더 체킹을 예. 하겠습니다. 특정 대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내가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개 대의를 종목별로 좀 샘플링을 몇 개 서류를 봤어요. 그건 알고 서류 같다는 건 얘기 들으셨죠? 네. 해보니까 대체로 내가 샘플링을 했는 그 종목들은 삼척시가 이제 보조금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회 그러니까 협회 임원 등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 트로피도 사고 필요한 용품도 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체육회에서 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탁구대회 같은 거 내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느 한 가게에서 다 물건을 사요. 그 이후에 작년도 탁구대회 하면서 탁구대회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본의원이 누구 집 물건 팔아주려고 하는 거냐 그 발언을 했더니 가게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동해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기존에 있는 삼척에 있는 업장에 주소를 두고 그 가게가 옮겨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장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거기 가서 직접 수의 시담을 하면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현장에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래요. 수건 한 장에 18,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에 기념품이라고 왔는 게 케이스가 그 수건이 내가 쓰지를 않고 아직도 내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서류일에 넘겨다 보니까 사진이 어디서 받는 그림이야. 값이 거기에 찍혀 있어. 찍혀. 그런데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은 거기보다도 훨씬 높은 값이에요. 이 서류상에 있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조 사업이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응? 필요하면 내가 서류를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전 의원인데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24년도에 2월 예산이 이렇게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사업명을 쭉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2월 되지 말아야 될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시 2월 같은 경우에 과장님 예, 사고 2월은 하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품을 구입을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이 될 수가 있는데 명시 2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포함시키는 그 이유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거죠? 예, 예. 수영장 건립 같은 사업 23억이 명시 2월로 됐거든요. 두 번째 사업에. 네. 네. 지금 수영장 건립 같은 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놓고 네. 그 이후에 그 사업 내용이 계속 변경이 되고 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을 해서 네. 할 수 없이 2월 시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수영장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어느 정도 기본 타당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과 이런 부분이 그 비용이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런 그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2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근데 2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지속 사업이 갈 때 과장님 그 해당 연도 연부액도 참 철저하게 따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체육과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146억이 명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게 우리 과가 약 한 50개 과가 되면 이렇게 2월 되는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넘어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연도 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좀 작게나마 명시 2월이 된다든가 사고 2월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는 거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계획을 좀 잘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9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체가 되고 변경이 되고 전용이 되는 것도 하나의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좀 이체를 되고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네. 이 감리비는 당초 사업에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나요, 항목 편성을? 예산 이체 현황은 도민체전 준비단 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그 내용이 그 기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예, 감리비 같은 경우가 그 사업에 뭐 예산에 이체가 다 하고 네, 2024년도 예산 변경 7페이지 같은 데 경우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에 좀 포함시킬 수 없나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 부분 저 아니, 예산 할 수 편성할 때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 사업 저 설계와 감리 들어갈 때 네, 네. 설계비도 그렇고 감리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전지 훈련 아까 이렇게 파급 효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파급 효과가 연간 2024년도 경우에 우리 전지 훈련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들 판단에는 약 한 21억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지 훈련만. 전지 훈련만. 네네. 그래요. 사실상 겨울에 뭐 대학교도 방학이 되고 학교가 다 방학하고 이럴 경우에 사실 겨울철에 우리 시가 상당히 지역 경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시설을 체육 시설을 인프라를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에 접해서 전지 훈련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전지훈련 하면서 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체육과나 아니면은 체육회에서 담당하되 전지훈련 팀이 앞으로 전지훈련 팀이 전문적으로 전지훈련 팀이 이루어져서 1년 내내 그 예를 들어서 종목이 야구면 야구가 하는 학교가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전국에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야구가 어디로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지 그 다음에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 쪽에 가보니까 정말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체육과에나 체육회에서 하기로는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지훈련 팀이 되면 팜플렛을 1년 동안 이렇게 팜플렛을 종목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각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제는 뭐 지자체가 전부 인프라를 많이 갖추어 가지고 서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49페이지 과장님, 우리 복합체육공원이 축구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하시면서 지금 뭐 바로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단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체육과에서도 같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삼척 복합체육관 축구장을 A구장, B구장을 칩이 많이 녹아가 붙어가지고 조금 개선한다고 예산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왜 교체를 못했습니까? 지금 그 도민체전 일정도 있었고 또 네. 앞쪽에 그 여러 경기들이 같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공사 기간에 한 45일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잡을 수 없었고 이건 도민체전 끝나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지금 저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어요. 예. 그 이번에 A구장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네. B구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과장님 이래 보시기에 이번에도 축구장 가봤는데 B구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5개 T였더라고요. 우리 그 축구 시합 하는데 많이 이렇게 칩이 붙어가지고 막 덩어리가 막 따라다니고 축구화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왜 교체 안 했을까 하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네, 시행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야구장 밑에 보면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야구장도 야구대회 할 때 한번 가보니까 과장님 일부 경기에서 야구 전광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쭈어봤더니만은 전기가 아마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전광판을 정말 그 얼마 들여가지고 하셨어요? 야구 전광판 예산 많이 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할 때 야구 시합을 할 때 참 스코어판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팀이 어느 시군이 돌아간다 하는 거 그리고 좀 몇 회 또 몇 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이런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인가요?
우리 과장님 장애인 그 반다리 체육관이 아까도 저 말씀을 주시던데 지금 그 반다리 체육관을 시설을 하려고 개인 부지를 그렇게 매입하고 건축 건물도 매입했잖아요, 그죠? 예. 그 매입한 시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빠른데 몇 개월 아마 전인데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은 어때요? 지금 실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예. 그래 하여튼 뭐 바쁘시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우리가 매입할 때 한 30억 들였죠. 예,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 드렸는데 하여튼 시기도 너무 늦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수영장이 50m의 팔레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체육과장님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6레인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었어요. 수영장은 그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예. 당초에 그 계획이 50m 6레인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저희들이 이제 50m 6레인 보다가는 50m 8레인으로 가서 네. 전국 그 전문 체육 시설 3급 공인 수영장으로 가자고 이제 의견들이 바뀌어서 이제 50m 8레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액이 돼서 도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고 중앙 투자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투자 심사를 한번 저기 그 반려 처분이 되고 또 시설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중앙투자 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앙 그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 심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50m 발레인 수영장은 과한 시설이다라고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중앙투자 심사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6레인짜리 규모는 길이에 불구하고 6레인짜리 규모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제 의견들을 받아서 그 25m 8레인으로 네. 지금 변경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메다의 팔레인? 25m 8레인. 25m. 8레인. 그러면 50m를 줄여서 네. 50m의 6레인 하는 것보다는 네. 25m의 8레인 하는 게 더 예. 효율적이다. 예, 예. 그거 좀 잘 판단하셔야 되고 왜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도민체전도 유치해보고 또 하면 이 수영장이 정규 규정에 맞아야지만은 사실상 이게 공인도 받을 수가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좋은 장소에 신축을 할 때는 앞으로 이게 수영장이 정말 대한수영협회라든가 수영연맹에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25m 8레인이 맞는지 아니면은 50m의 6레인이 맞는지 그런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가 또 한 5년 지나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그러면은 예산을 투입한 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잖아, 그죠? 네. 이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은 계속 바뀌니까. 예, 6레인 규모는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수영장 현황을 봐도 6레인 규모는 거의 없고요. 네. 예. 전부 레인수가 팔레인이 최소 8레인은 8레인. 돼야 그 숏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서 네. 저희들 8레인으로 50m는 할 수가 없으니까 25m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걸로 네.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체육과에서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심사숙고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자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87페이지 파크 골프장 예, 근덕 18홀 꼭 추진하십시오. 예, 상황 아니 꼭 추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거기 시내에서 하는 빨래 바구니 사업도 도계 하나 있고 원덕이 하나 있고 미로 있는데 미로는 미로 성내동 교동을 담당하고요. 근덕을 하나 하면 근덕하고 남양동 경라동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덕 18홀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생활문화체육공원이 이제 그 보게 되면 파크 골프장이 이제 7월에 개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 그 7월에 전부 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전체가 준공이 되나요? 예, 전체 다 전체. 준공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뭐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예, 공사는 지금 그
그 파크 골프장 조경 부분만 조금 더 이제 그 안전 시설이나 이런 네. 부분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뭐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을 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보수도 하고 전부 다 하셨는데 단 그라운드 골프장만 지금 현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구장이 이제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사직 구장 쪽에 뭐 확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그라운드 맞습니까? 골프는 그 도민체전 종목은 아니고 생활체전 종목인데 예, 그래서 예. 그라운드 골프 지금 사직에 구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구장을 확장을 하려면 거기다 이제 사유지입니다. 네. 사유지가 부지가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확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일단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토지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를 잘 하시고 새로 어디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전용 구장을 하는 것보다가 훨씬 그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판단하고 좀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87페이지에 예. 지금 미로 파크 골프장이 개장하고 이제 도계 파크 골프장도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개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은 개장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좀 마무리를 좀 추가로 좀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로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 도계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그 마무리를 좀 소통을 그분들과 좀 의견을 좀 나누셔서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개장하고 나서 그 운영을 하고 그 계속 이용을 하시다 보면 불편한 점이나 또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 적시하고 또 예산이 많이 되거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겨울 그 동절기 그 파크구장 그 휴장 시간에 그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우리 파크 골프장 네. 지금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파크 골프장에 가서 치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동해에 가서 할 때는 그렇게 부대접을 받았대요. 그런데 동해에서는 저기 원래 해를 여기 와서 다 같이 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빠지고 이런다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해 사막 파크 골프장 가서 치면은 8,000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 시민들은 우리 삼척에 와서 지금 이렇게 시설 좋은 데서 치면서 다 무료로 치는데 우리 삼척 주민들은 동해 가서 8,000을 내야 되는 것은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해 저기 체육과랑 또 우리 시 체육과랑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부당하잖아요. 지금 그 우리 시 파크 골프 협회에서는 우리 시민들 우선으로 그 이용을 하게 해야 되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제지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동시 그 체육과하고 협의할 사항인지 아닌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부당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다 무료인데 우리 시민들은 동해 가서 치게 되면은 예전에 망상도 돈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부대접을 받았는데 사마사 가면 8,000원을 낸대요. 예, 지금 그래서 망상은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예전에 있고. 그 망상도 돈을 받았답니다. 네네. 그때 너무 부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단체로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예약 순서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뭐 버스를 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뭐 우리 시에서 그래도 뭐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당 예약권이라도 뭐 이렇게 결제했는 그거를 꼭 저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치고는 전부 다 차로 하나 왔다가 치고는 동해 쪽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고 거기에 지켜보던 자기네들은 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해 시민들이 삼척 와서 치는데 또 삼척 시민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되든 안 되든 조율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동해 시민들이 와서 많이 칩니다. 네, 지금 파크골프 협회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대화를 나누긴 했었는데 네. 그 삼척에 어떤 식당을 예약을 했거나 네, 이런 네. 분들이 그 전화로 예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한다. 예, 이런 예, 내용까지는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해시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이거는 보겠습니다. 파쿠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나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요. 그 올림프라자 BF 본인증 현장 심사가 2025년 6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준공이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보건소 그 사무실도 거기 입주를 해 있었고 네네. 또 가족센터는 뭐 별개지만 음, 보건소 사무실이 전체를 거의 그 음. 공간을 다 그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BF를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BF 지금 최종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보안 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주로 뭐 큰 사항은 아니고 네. 이분들이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네.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됐던 거고 저희들이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다 요청을 했고 네네. 곧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생활체육교실은 줌바 댄스, 요가, 탁구 등은지 9월부터 운영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대상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삼척시 체육회 등과 어떤 협업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저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고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그 요일별로 그 공간별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일단 잠정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면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올림프라자는 삼척시 지금 또 그 뭐죠?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도 한다 있죠. 문화센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센터는 이게 세 가지 복합 시설로 아까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을 이거는 수립을 이제 해서 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예. 건물은 저희들이 지었지만 그 활용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우리 체육과 이렇게 같이 그래 운영을 하고 복잡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래서 올림플라자는 삼척시 복합 생활시설로서 어떤 주민 건강이라든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공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BF 인증 조기 마무리를 해서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요. 예. 추진항에서 보면 사업비 편차와 수요 반영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 계열을 보면은 미로면에 18홀에 20억이 들었고 도계 파크 골프장 18홀에 58억이고요. 원덕 파크 골프장이 9홀에 10억이고 미로면 파크 골프장 9홀에 4억이고 농촌 활력 촉진지구 미로면에 36홀에 지금 1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간 예산 편차가 너무 과도하고 사업비 산정 기준과 지역별 수요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크 골프장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그 우리 관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그 부지들을 조금 물색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에 그 기반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사업비 부분은 미로가 18홀에 20억이고 도계 18홀에 58억인 거는 중간에 그 부지가 네. 사유지일 경우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그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미로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 부지라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당초에 조성할 때는 보상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예, 도계는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을 했고요. 네. 원덕도 보상 대상은 아니라서 하천 부지를 그냥 이용하고 시설비만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표준화된 어떤 산정 기준 마련이라든가 수요 기반 우선순위 결정 체계화가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크 골프장도 그 홀 기준이 있고 또 그 길이 기준이라든지 그 경기 규격이 있습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그런 규격에 맞춰야 되고 그 규격이 부지가 좁으면 최소 규격으로 가야 되고 부지가 조금 넓다 그러면 최장 거리라든지 이런 저 규격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부대 시설 규모도 달라집니다. 물론 그리고 그렇겠죠. 여건에 따라서 그 부대 공사비도 추가로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뭐 몇 홀 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 그렇죠. 표준화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조금 제가 왜 변화가 이런 있을 말씀을 것 같습니다. 드리냐면은 지역 간 중복 조성과 가행 투자 의료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특히 농촌 한력 지구의 100억 원 규모의 36홀 조성은 미러면 하고놀이인데요. 현재 미러면은 무사리에도 18홀이 있고 미러면 사돈리에 9홀이 있는데 기존 시설과 이용객 분산 없이 중복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어쩜 그 인근 시설과의 거리라든가 이용자 수요,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복성 검토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파크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저 지난번 그 중앙 그 대한 파크 골프 협회에서 공인 관련해서도 그 분들이 왔다 갔지만 전국적으로 대회도 엄청 많이 유치를 하고 어떤 그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파크 골프에 진짜 그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에 따라서 인구도 많아지면서 각종 대회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6홀 규모 같은 경우가 없어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로 지금 활력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촉진 지구가 지금 미러면밖에 없어요. 지금 그 농촌 활력 촉진 지구는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 농업진흥구역 그거 이제 과거에 절대 농지라고 돼 있는 부분을 네. 그 이용할 수 있는 해제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농촌 활력 촉진지구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주민 소득과 연계되고 주민 그 이용 시설과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절대 농지라도 해제를 해서 시설 이용을 할 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농지 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그 특별자치도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과장님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이제 갔는데요. 예, 예. 100억 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 안 하셨죠? 예, 이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난번 그 저희들이 조금 사업이 좀 이거 올라오기 전에 그 저기 보고를 하셔야지 뭐 예, 하기에 뭐 도민체전을 또 하셨다 할 말은 없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 그 목적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위 면적당 예산 편차가 크고 중복 우려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원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덕 지역 해야 됩니다. 지금 미러에는 지금 세 개 홀이나 있는데 지금 3개 장소잖아요. 36홀이 된다 그러면 저희 네. 일반인들 개장하는 것보다는 대유치 전문대 아니, 그렇죠. 유치용으로 저희들은 그 계획을 아이, 갖고 그렇지. 있고 우리는 다 건덕 이해를 지역, 해요. 원덕 도계 지역 미로 지역에 파크 골프장이 있어서 건덕 지역이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건덕 지역에 좀 적당한 그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덕 그러니까. 지역에도 그 파크 골프장이 뭐 몇 홀이 되든 파크 예. 골프장은 만들어져야 된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대중화되고 지금 계속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미로에 뭐 세월이 저기 3개 장소가 3개 파크 골프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한다면 건덕 지역 이런 데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지역 간에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천에가 지금 36홀이 몇 개가 있나요? 하천 지역에 거기가 파크 골프로 유명하잖아요. 100홀 규모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파크 골프장을 늘려가서 또 관광객 유입도 하고 또 동호인들을 유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지역 간의 어떤 그런 형평성을 본다면 미로에 지금 3개가 집중돼 있다면 근덕에도 하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 안 맞는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건덕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저기 추가 질의보다는 아까 저 본 의원이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저 시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건 이 보조 근무에 대해서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사용을 했다는 건 물론 뭐 그 사용이 뭐 악의적으로 뭐 그렇게 사용했다고 보지는 않겠지만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회계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걸 오늘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강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그 답변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준비단장 김동훈입니다. 도민체전준비단 행정사무감사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은 어제 기준 58.3% 집행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은 목표액 대비 102.84% 집행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추진 현황입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척시에서 31개 종목, 타시군에서 12개 종목이 개최되었고 선수, 임원, 응원, 격려단 포함 12,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개회식에는 시민, 선수 등 만여 명이, 붐업 행사인 함성과 연계한 맥주 파티는 2일 동안 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인력은 연인원 1,2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를 통해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 효과 등 추진 금액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경기장 시설물 정비 현황입니다. 주 경기장인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단장님 그 강원도민들의 어떤 화합과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예, 특히 종합 2위라는 이제 성적을 이제 거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개막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고 그래서 역대 개최지 중에서 최고의 어떤 개막식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강원도 우리 참 시군 중에서도 이게 강원도민체전은 이게 18개 시군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면은데 가장 큰 대회를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준비단은 어떻게 되나요?
6월 30일부로 해체됩니다. 해체됩니까? 완전 해체돼요. 예, 예. 준비단은 예. 6월 30일자로. 예, 예. 하여튼 우리 체육과 체육회를 비롯해서 우리 도민체전 준비단장님 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 그 육상 트랙 교체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우레탄 시공이 그 전에는 보면은 그 뭐 배수구가 다 덮여 있던데 비가 오면은 잔디하고 그쪽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돼 예, 있는 설계돼 거예요? 있습니다. 예,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도민체전 준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번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 끝으로 도민체전 준비단은 부서 본연의 임무를 마치게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또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4일자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